자, 윤석열이 지금 7월 중순 이후에나 움직일 거다. 그 말은 문이 나름대로 레임덕이 좀 크게 오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정체나 하락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보수에서도 지지 열기가 이전 같지 않자 윤이 정계 등판을 좀 한 달 이상 앞당겨서 6월 초에 아산 현충사에서 출사표를 던진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 쪽에 캠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 지지 모임에, 근데 그 지지 모임 이름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 상임 대표라는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요, 국민의힘당 대표 선출 뒤에 윤이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6월 11일 날 지금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 직후에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윤석열이 등판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부분에 자기하고 색깔이 같으면 입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다면 안 들어가면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면 되는 것이지, 도무지 말을 하는 것들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아니, 국민의힘의 대표가 누가 되든 공식적으로 윤석열이 안 받는다 말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파가 되든 나경원이나 오래 해먹은 사람이 되든 관계없이 그 당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서 별로 달라질 것도 없어요. 애 껍데기 하고 있는 이 늙은이 같은 30대나 크기에 60이 다 돼가는 사람들이나 스타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누가 되는가 하고 윤석열이 그 이후에 정치한다라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윤석열을 대신해서 나와가지고 좀 떠들라면 말 같은 소리를 좀 하라는 거예요. 법학 교수가 논리가 그렇게 없어서 되겠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이 다음 달 초에 정계 입문을 한다는데 무슨 대선 지형이 요동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윤의 측근들 말을 종합하면 윤은 다음 달 초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정치 참여 선언을 하겠다. 빨리 해야죠. 하는 게 맞지요. 그게 상식적 정치라고 봅니다. 근데 6월 초에 하면 3월 4일 날 그만둔 지 석 달 만에 한다는 거예요. 석 달을 뭉개다가 이제서 나온다는 겁니다. 발표 장소를 아산 현충사에. 충청도 사람이라서 현충사에서 합니까? 일부러라도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분위기는 하지만은 윤석열이 그 현충사에서 하는 게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현충사에서 하겠어요? 나 충청도의 아들 대승가유 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윤은 현충사 의미가 이순신 장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하루 전날 메시지를 냈는데, 그는 이제 5.18 관련해서 광주 묘역도 직접 참배한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쪽에도 적당히 잘 해야죠. 자, 그래서 6월 초 등판이라는 건 앞에 말한 정상용 교수 6월 11일 이후하고 6월 초하고는 좀 안 맞죠. 6월 11일 이후면 6월 중순이고, 또 다른 기사로는 6월 초라고 하면 그러니까 6월 한 5일 전이 보통 6월 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이 6월 초든 6월 중순이든 좌우간 6월 달에 나올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면 한 달 이상을 땡기느냐?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고 이 사람이 정치를 하겠느냐라는 회의론이 늘어져 가고 있고, 자, 윤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국민의힘의 대표를 뽑는데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이 정치를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회의론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대표 선거 주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도 곤란하다.
결국은 나중에 흡수 통합시켜버려야 될 건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윤이 좀 더 빨리 움직여서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봅니다. 자, 정세균 전 총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 했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인기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기가 자기가 성과를 내서 쌓인 것이 아닌 반사이기 때문에 그런 인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때가 되면 사그라진다. 대통령이 되려면 위기 극복 능력이 있어야 하고 포용력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국민들이 대통령감을 뽑을 때 저 사람이 미래에 뭐 할 거냐라는 잣대로 본다면 그렇게 강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윤 지지 모임에 발제자로 나섰던 진중권. 33인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진중권은 윤석열 쪽에 줄을 선 거는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진중권이가 중앙일보 오피니언이라는데 매주 지금 수요일 날 칼럼을 쓰죠. 그 칼럼에서 오늘 주제가 윤석열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에 대한 열망이 윤석열 현상을 만들었다. 진보의 기득권 세습 반칙 일삼아온데 대한 민초의 분노다. 법적 행식적 정의 넘어 경제적 실질적 정의에 답해야 한다. 윤석열 현상 거품인가 정치공학 아닌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중권이가 원하는 것은 윤석열 쪽에 지금 줄을 선 걸로 보이고 진중권이 중앙일보에 매주 양면에 걸쳐서 긴 칼럼을 게재한다는 것은 그건 홍석현의 특별한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홍석현, 진중권과 홍석현 이 관계 속에서 진중권은 윤석열을 갖다가 이렇게 계도하는 멘토 역할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진중권은 국민이 원하는 삶에 대한 대안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려면 윤석열 보고 이 주택 문제에 대한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왜 진중권은 매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마나한 국민이 원하는 삶이라는 말을 합니다. 국가가 요양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고 좀 해보세요. 어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의사가 칼럼을 썼는데 요양병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라 하니까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모였는데도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니까 의사가 치료하려니까 왜 치료를 합니까? 곧 돌아가실 건데 하더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된 요양체계, 국가가 제대로 된 사교육을 공교육 내부로 흡수해서 많은 이 사교육을 대체할 교사들을 확보하는 것.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정치 노조를 해체해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한국으로 리쇼링 시키는 것.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는 것. 이런 거 진중권이는 말 못하잖아요. 이게 좌파 지식인이라거나 또 좌파이면서 중도인 척하는 지식인들이 하지 못하는 핵심은 기득권의 본질을 건드리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이재명이가요 최근에 이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한 비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뭔 말이겠어요?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이재용 석방에 대해서 이재명이 침묵하는 것은 그걸 석방을 해주자는 걸 동의한다는 말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 현대차 공장도 갔습니다. 결국은요 그 좌파 중에서 가장 개혁적인 척해도 가장 오리지널 좌파인 척해도 이재명도 결국 선동가에 지나지 않고 기득권에 벌써 줄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권 가겠다라는 것들 중에 기득권에 줄 서지 않은 것들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윤석열도 보나마나 기득권에 줄 세워져서 지금 본격적으로 후보가 되기도 전에 사실상 기득권이 짜놓은 프레임, 좌우 기득권이 짜놓은 프레임 거기에 매몰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라는 말을 하고 또 5.18은 당연히 가서 참배해야 되고 그러면서 적당히 기존의 수구 보수들보다는 좀 세련된 모양인 척하고 비본질된 부분에서는 이 수구 보수의 주장들을 고치는 척 하겠죠. 좌파들이 요구하는 부분 북한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대미 관계 부분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히 기득권, 좌우수구 기득권이 외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현재로서는 언급할 가능성이 없다. 이재명도 언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주택 문제, 한국의 이 정치 노조 해체 문제, 외국인 노동자 돌려보내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입, 취업, 백령 문제 등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 기득권화 되어 가고 있는 로스쿨, 그리고 뭐 의전원, 공공의대 같은 것들 없애는 문제, 원격 의료를 반대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한 이런 문제에 한 개라도 찬성할지 의문입니다. 결국은요, 다음 정권에 보면 아주 강력한 기본소득, 기본주택을 내걸고 강력한 좌파인 척하는 이재명과 그리고 기존 보수보다는 훨씬 세련된 개혁적 보수인 양 쇼하는 윤석열의 대결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 둘 다 기득권의 아류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쪽에 좀 달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수사, 표현 부분에서는 상당히 좌파에서 우파에서 바뀐 척 하지만은 본질적인 사회개혁안 문제에서는 이재명도 죽었다 깨어나도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 아파트 700만원 이하 말 못할 것이고 윤석열도 말 못할 것이다. 절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요양체계를 완전히 개선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말을 못할 겁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교육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교육 내에 이를 흡수하기 위한 부분도 말을 못할 겁니다. 로스쿨을 없애자는 말도 둘 다 못할 거예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시험으로만 가야 된다는 말도 둘 다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 한국의 정치 노조의 폐해를 청산시켜야 된다 말도 못할 거고 한국의 주요 공산품 가격에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이 정말 공정한 가격으로 끌고 가야 된다 말도 못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 행명 21이 집요하게 두들겨서 그들을 손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대선에 나온다고 좀 당기는 모양인데요. 나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무장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미 나오는 폼새가 벌써 기득권에 순치되었다. 3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저기 뭐 법대 교수니 이런 사람 로스쿨 교수니 이런 사람들 옆에 끼고요. 잘 될 거라고 봅니까? 참 한번 지켜봅시다.